시간까지, 이 시간을 넘어 우리까지 전달을 하고자 했는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 가장 초입에서는 작가의 가장 어린 유년 시절 그리고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그것이 이번 전시 전체 그리고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의 작품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떠한 모티프들이 등장하는가, 내 어린 시절 고향의 이야기를 저희 안쪽 공간 바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마주하시는 작품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저희 천천히 들어와 주시면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마주하는 공간은 바로 그 마르크 샤갈의 고향 러시아 비텝스크의 작은 마을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사실 저희가 마르크 샤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리고 혹자는 프랑스 화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화가였고요. 이후 프랑스 파리로 활동지를 옮기며 그때부터 모이셸 샤갈에서 마르크 샤갈이라는 자신의 실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들어보신 첫 번째 공간 속에서는 평생 동안 샤갈에게 아주 큰 영감이 되었던 어린 시절 고향의 풍경이 보입니다. 저희 전시의 주요 작품으로도 앞쪽에 보시면 어린 시절 그 러시아의 풍경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마르크 샤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사한 색채에 비해서는 조금 어둡고 갈색의 색조가 많이 보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실제 러시아의 그 작은 비텝스크라는 마을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색채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시 비텝스크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는데요. 게토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좋아서 모여서 살았던 마을이지 사실은 쉽게 통치하고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마을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원하는 토지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제한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끼리 모여서 이주하면서 이 생활들을 이어온다고 합니다. 당시 마르크 샤갈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과 따뜻했던 그 고향의 풍경을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러시아의 풍경과 그리고 하늘 위로는 사람들이 떠다니고 있는 이후 마르크 샤갈의 주요 작품에서도 등장하는 주요 모티프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공간 안에서 실제 러시아의 풍경들이 같이 보여지고요.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과거 가족들과 함께했던 이야기들 작품에 보시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오늘 전시에서 계속해서 보이는 도상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러시아의 풍경, 마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사랑에 푹 빠져있는 듯한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날아다니고 있는 두 남녀 혹은 커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주로 이는 마르크 샤갈 본인과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뮤즈, 벨라에 대한 이야기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함께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보시다 보면 동물들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혹시 어떤 동물들을 찾으셨을까요? 네, 염소가 많이 보입니다. 비텝스크에서는 염소를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듯 염소 한 마리씩 꼭 함께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염소가 몇 마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몇 가구가 있는가도 파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염소가 앞으로 샤갈 그림에서 보이시면 과거 비텝스크에 대한 이야기들, 그 상징을 함께 담아내고 있구나라고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동물들이 함께 보이기도 하고요. 또 보시다 보면 물고기 형상도 참 자주 보이실 겁니다. 마르크 샤갈의 아버지의 어린 시절 직업은 청어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샤갈이 파리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청어의 모습들을 작품 곳곳에서 같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샤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지만 나는 아버지가 화려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손대보든 쭈글쭈글한 손으로 하나하나 쌓은 음식들을 내어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따뜻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감사함과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던 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첫 번째 공간부터 저희가 마르크 샤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티프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고요. 보시고 있는 작품 안에서는 유화와 또 다양한 재료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르크 샤갈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크게 성공하는데요.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던 프랑스에서 좋은 사파 제작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어떠한 사파를 그렸는지 저희가 다음 섹션에 이동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션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안쪽으로 천천히 길게 줄이고 하겠습니다.
저희 도슨드 투어 참여하시는 분들은 안쪽에 저희 미로 같은 공간 쭉 따라서 들어와 주시면 벽면 색이 바뀌면서 주제가 변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마르크 샤갈의 다양한 애칭 판화 그리고 석판화도 이어지는 공간 속에서 같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라퐁텐 판화가 소개되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상 볼라르가 샤갈에게 의뢰를 합니다. 제가 20세기 미술사를 보면서 볼라르라는 인물은 꼭 빠짐없이 등장하는데요. 화가들이 있다면 그들을 발굴해 주었던 화상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 볼라르라고 하는 화상은 샤갈을 만나기 이전 마티스와 피카소라는 거장들을 발굴을 하게 되고요. 볼라르라는 화상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어떤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샤갈에게도 탑파 작업을 부탁하는데요. 프랑스의 고전 명작 이 라퐁텐 우화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한국으로 보시면 8만 가정을 외국인에게 사파를 부탁했구나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고요. 이 사파들을 통해서 당시 마르크 샤갈은 이미 이름이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30대의 나이로 이른 나이에 성공하는데요. 그 이후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로서 그의 많은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볼라르가 두 번째 사파 작업을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서의 이야기를 사파로 제작하게 의뢰하게 되고요. 그것을 계기로 마르크 샤갈은 실제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서 많은 모티프들을 얻고 그것들을 토대로 사파 작업에 참여합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다양한 판화 작업들, 이 공간 섹션들 쭉 지나오시면서 함께 감상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섹션으로 함께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슨부터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파 작업들을 쭉 따라서 안쪽 공간 들어와 주시면 층고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층고 높은 공간에서 저희 주요한 저희 작품들을 같이 들어보시면 저희 기존에 이 치고 높은 공간을 이렇게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연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마르크 샤갈은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 조형하는 음악가들, 작곡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앞쪽에서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모차르트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보시고 있는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7점의 원판 중 한 작품이라고 하고요. 마치 중앙의 타원 형태의 무대 안에서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있는 음악가들의 모습이 함께 보여집니다. 샤갈이 사실 그림 속에서 굉장히 자주 썼던 색채는 이 푸른색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푸른색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차갑고 우울한 색조라는 생각이 들지만 샤갈의 푸른색은 그러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그리고 그 안에 되새기 되는 이 노란색 색조와 함께 마치 음악의 선율을 저희에게 제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듯한 작업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실제 모차르트의 작업을 토대로 제작을 했던 마르크 샤갈의 작업을 함께 보여지고요.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공간에 저희의 시선을 사로잡는 연출이 보입니다. 높은 슈퍼 위쪽에 오페라 박사의 모습이 같이 재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안쪽 공간 들어가셔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쪽에 들어오시면 파리 오페라 극장 내 천장화가 이 공간 위쪽에 그대로 함께 재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샤갈이 작업을 했던 모습들, 마르크 샤갈의 작업 중에서는 유일한 천장화라고 하고요.
저희가 프랑스 파리에 가야만 직접 볼 수 있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꼭 봐야 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번 한국 전시장에서 실제 그가 소개하는 작업들을 위쪽에 이 오페라 극장 그대로 연출을 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14명의 음악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자 완성된 작업이고요. 실제 그가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어떠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가, 이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이 미디어 장비들을 통해서 함께 천천히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을 좀 입체감 있게 구현한 곳으로 저희가 그의 작품을 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그의 작업들 안쪽 공간으로 천천히 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페라하우스를 넘어서 안쪽 커튼으로 들어와 주시면 또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공간 연출된 장소가 소개됩니다. 공간 연출이 다채롭게 보여지는데요. 들어오신 공간은 마르크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소개합니다. 사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샤갈이 직접 유리에 제작을 하지만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투명한 유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역시 하나의 온전한 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만의 색채를 온전히 보여줬던 작업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 실제 작업되어 있었던 12개의 그 지역별로 특징들과 상징들을 함께 담아낸 요소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 내에서도 저희가 가장 첫 번째 전시 공간에서 소개되었던 샤갈의 상징적인 모티프들을 마찬가지로 살펴보실 수 있고요. 마치 저희가 성당에 들어와 있는 듯한 웅장한 공간의 압도감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앞쪽에 마련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서 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대로 햇빛이 추가되면서 저희 바닥에 투사되어 있는 장면까지도 디테일하게 함께 살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샤갈의 또 다른 주요한 작업들 안쪽 공간 이동해서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번 한국에서 최초 공개되는 7점의 작품 중 한 점이 저희 눈앞에 등장합니다. 사실 마르크 샤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익숙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서커스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커스를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 샤갈 작업을 하면서 했던 생각들은 서커스에는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지 않나?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들이지만 그 뒤에서 처절하게 노력했던 단원들의 모습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함께 담아낸 작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르크 샤갈은 평생 동안 이 서커스 연작을 아주 오랫동안 그려냈다고 하고요. 특히 보시고 있는 작품 안쪽에서는 공통적으로 또 염소라고 모티프가 보이고요. 저희 첫 번째 공간에서 찾아보셨던 염소가 보이고 서커스의 광대들, 그리고 신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동물이 있습니다. 수탉의 모습이 있는데요. 수탉이 거꾸로 매달려 있죠. 마치 수탉도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고개를 부립니다. 네, 저희 마르크 샤갈의 그림 안에서는 수탉이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요. 수탉은 남성성의 상징과 함께 마르크 샤갈 본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도 이 극장 안에 함께 있는 듯한, 온전히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함께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시면서도 혹시 수탉이 보이면 샤갈 본인이 같이 표현한 순간이구나 라고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 내에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마르크 샤갈의 색채를 함께 볼 수 있는 서커스의 주요 모티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색채들이 또 완전히 빠지고 또 다른 파나 시리즈들 저희 다음 섹션 이동해서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전시는 크게 8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샤갈의 인생도 아니고요. 그가 평생 동안 1만 점이 넘는 그림을 그리며 보여주었던 작품들을 저희가 주제별로 엮어서 섹션 구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소개되는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석판화인데요. 컬러 석판화입니다. 사실 샤갈은 굉장히 다양한 제작 방식에 도전했던 아티스트입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거의 한 세기를 살았던 예술가인데요. 평생 동안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도전했던 화가이고요.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상징들은 동일한 상징이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석판화로 함께 이어낸 시리즈이고요. 주로 그가 항상 그림 속에 보여지는 이야기들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머리 위에 뿔이 있기도 하고 뿔이 없기도 한 신을 만나기 전후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샤갈의 그림 속에서 모세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본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샤갈의 본명이 모이셰 샤갈이었는데요. 한국어로 하면 모세입니다. 마치 그런 것에 있어서도 같은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모세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그려나갑니다. 실제 이 모세 이야기를 함께 그려나가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담아내기도 합니다. 모세가 마치 모세의 길을 열어서 구원을 했던 이들의 모습처럼 당시 우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기록들을 함께 샤갈은 화가로서 작품 안에 남겼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세의 이야기들을 따라서 또 다음 공간으로 함께 천천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쪽에 들어오시면 공간의 분위기와 작품의 주제도 변합니다. 프랑스의 니스라는 도시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세히 잘 들어보시면 이곳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죠. 아마 이러한 점들이 저희 위쪽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전시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마르크 샤갈의 면모인 것 같습니다. 그가 마지막 시기 가장 행복하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은 바로 남프랑스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실제 그곳에서는 마티스, 피카소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함께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니스라는 도시를 소개하는 지금 포스터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시를 보시는 것처럼 샤갈이 다뤘던 주제는 정말 다양합니다. 묘화를 아주 많이 그렸던 색채 예술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판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혹은 광고를 하는 홍보 포스터까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마르크 샤갈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전시는 주제별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그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판화 작업들을 이어왔는가 전시 중간에 그 제작 과정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르크 샤갈의 그 작품 속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상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숲탑과 또 러시아의 도시, 하얀 여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 종종 그 사이사이에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샤갈 그림 속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꽃인데요. 꽃은 그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시의 가장 마지막 섹션은 그가 그렸던 꽃을 주제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가 소개하고 있는 꽃의 향연, 화려한 색채의 모습을 저희 마지막 섹션으로 천천히 들어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신 공간이 전시의 마지막 섹션이고요. 저희가 그냥 지나쳤던 바로 앞선 공간에는 샤갈의 판화 작품들 제작되는 당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파다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에 들어오시면 사방에 샤갈이 표현한 꽃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샤갈 그림 속에서 꽃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존재였는데요. 한편으로는 꽃을 보시면 항상 꽃 아래에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이 있는 꽃들은 언제 어디로나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데요. 마르크 샤갈 본인도 유대인으로서 평생 동안 다양한 지역들을 이주합니다. 그런 마치 본인과 닮아 있는 듯한 꽃의 모습을 화병에 담겨있는 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 꽃과 함께 이 공간 중간중간 보시면 밝게 웃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평생 그가 가장 사랑했던 뮤즈 벨라의 얼굴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벨라는 뉴욕에서 두 사람이 생활을 하고 파리로 돌아오던 찰나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보여지고 있는 벨라의 작품 46년도 작품인데요. 그 작품이 벨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그를 그리워하면서 꽃과 함께 표현한 작업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마르크 샤갈은 평생 동안 본인의 이야기야 자신들이 실제 작품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이야기들을 마지막 이 꽃 속에 같이 담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중앙에도 거울이 같이 있는데요. 마치 작품과 함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샤갈의 이야기는 자신의 아주 어린 시절 과거, 고향 비테스크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담습니다. 저희 전시의 부제인데요. 비욘드 타임, 시간 너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샤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샤갈의 색채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감상들이 여운이 길게 오랫동안 남는 전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시 해설 도와드렸던 전시 해설가 도슨트 한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예술연원당 저희 분담단님 혹은 안춘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Tout cela est bien visible dans les œuvres de Chagall pour qui saura bien regarder. 네, 이러한 샤갈이 겪었던 인생에서의 경험은 샤갈의 작품 속에서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주목해서 작품을 통해 보는 것이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Chagall porte un regard subtil mais acerbe sur la société et la condition humaine, tout en étant empli d'humour. 네, 그래서 샤갈은 이렇게 인간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감각적인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시각을 작품 속에 담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Et donc je pense que comprendre le message de Chagall dans toute sa subtilité et ainsi que la vision du monde de Marc Chagall permettra aux visiteurs d'élargir leur propre vision et de questionner le monde et la société dans lequel ils vivent. 네, 그래서 이렇게 샤갈이 작품 속에 녹여낸 이러한 굉장히 그런 그 의미들을 세밀하게 녹아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관람객분들께서 잘 캐치하고 잘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t c'est donc la raison pour laquelle j'ai souhaité créer cette exposition pour dépasser les clichés et renouveler la vision de l'œuvre de l'artiste.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시작했던 말이 이번 전시회가 마르크 샤갈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어떤 시각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마르크 샤갈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클리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작품들을 또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런 클리셰를 초월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t par ailleurs, j'ai aussi souhaité faire découvrir au public coréen le travail monumental de l'artiste. 네, 그리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는 샤갈이 그 주요 의뢰로 받아서 했었던 굉장히 그 거대한 규모의 작품들도 한국 관람객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Les visiteurs pourront donc découvrir sous un format audiovisuel immersif le plafond de l'Opéra de Paris ainsi que les vitraux de la synagogue Al-Aqsa. 네,
그래서 마르크 샤갈이 오페라 가르니의 천장 작품을 구현을 했었는데 이것을 몰입형 오디오 비주얼 아트로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의료원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 또한 여러분들이 몰입형 비디오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Et donc je suis très heureux de vous inviter à découvrir cette exposition aujourd'hui, pensée dans la construction intellectuelle et dans l'émotion de Marcus.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마르크 샤갈이라는 아티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지성적인 측면들과 이러한 새로운 측면의 그 작품 세계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관람객분들께서 마음껏 감상하시고 발견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로운 샤갈을 만나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전시를 기획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저희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어서 마지막으로 장윤진 하계사님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담당 장윤진 하계사입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서거 40주년을 기념하여 170여 점으로 구성된 샤갈의 특별전입니다. 특히 그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원화 7점을 세계 최초로 예술전당에서 공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샤갈의 회화 작품뿐만 아니라 그 샤갈의 작품 세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스테인드 글라스 영역, 그리고 파리 가르니 오페라 극장의 천장화 등의 모티프를 이용해서 현장감을 표현할 수 있는 몰입형 공간을 같이 연출한 게 특징인데요. 한가람 미술관 1층 전시장에 있는 높은 공간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몰입감 있는 전시가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예술전당 한가람 미술관은 그동안 수많은 거장들의 작품들을 이 자리에서 선보여 왔습니다. 동시에는 한편으로 우리한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익숙한 샤갈 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요. 이번 전시가 특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담았었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샤갈 특별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또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전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깊은 고민이 담겨서 많은 분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전시인데요. 다시 한번 좋은 전시를 기획해 주신 분들께 감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소속 매체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시스 박현중이입니다. 지금 샤갈전 국내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큐레이터 분들도 새롭다, 이번 전시는 클리셰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그 이전 전시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차별화가 있는 전시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È una mostra concepita apposta per questa sede, per cui è una mostra che è stata strutturata in questo modo per la prima volta e le opere che sono esposte qui sono state pensate per questo concetto, per cui è una mostra assolutamente nuova, è pensata per questo spazio espositivo e come è stato detto ci sono delle opere inedite, con un progetto completamente nuovo che non è mai stato visto prima.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를 여기에 완전히 맞춘 그런 전시회이고 아까 그 천장이나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특별하게 전시를 꾸몄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보신 같은 샤갈 전시회가 훨씬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하게 전시를 꾸몄다 이 정도예요? 아직 저희가 전시 못 가져왔나요? 근데 특별하게 어떻게 전시를 꾸몄는지 장윤진 필리포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샤갈에 대한 전시도 국내에서 다소 개최가 된 바가 있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있는 작가여서 어떻게 사실 새롭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이 컸던 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노력으로 저희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7점의 원화를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전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가장 큰 노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술전당의 한강미술관 특유의 큰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하고 또 예술전당이라는 기관 안에는 오페라 극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이고 또 그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을 샤갈이 천장화를 그렸다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나 천장화들은 사실 폐화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어떻게 이 작품 세계를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 끝에 몰입형 공간을 큰 2가지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운드 또 이제 다 같이 그 사운드 엔지니어링도 함께 참여했고 어떤 도서학적인 의미를 같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출 디바이스로 전시장을 좀 더 감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출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2가지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 pour répondre à votre question aussi, je trouve aujourd'hui l'orthodoxie muséale pousse à faire beaucoup de recherches scientifiques et à toujours chercher des nouvelles choses à ajouter à la compréhension de l'œuvre. 오늘날의 그 박물관 전시들의 특징이 점점 더 그 어떤 한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고 또 그런 좋은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새로운 요소들을 전시에 추가하고 전시에 편입시키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한 것이 이제 박물관 전시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Mais un coucher de soleil peut être splendide sans aucune explication. Un coucher de soleil peut être magnifique sans explication et discours scientifique.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어떠한 일몰의 장면이나 노을 같은 것은 어떤 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설명 같은 것을 사실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Et donc cette exposition n'est pas une exposition thèse, mais elle invite à circuler et à faire l'expérience du monde de l'artiste. 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사실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거나 어떤 설명적인 요소를 굉장히 관람객분들께 이렇게 저희가 드리려고 애를 쓰는 전시라기보다는 그냥 이 아름다운 샤갈이라는 아티스트의 작품 세계로 최대한 많은 관람객분들을 초대해서 다 같이 이 세계에 빠져보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저희 질문 있으면 먼저 저희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원의 김경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세계 최초로 7점이 공개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그림들이 어떻게 발굴이 된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공개되기로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미공개됐던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7점의 미공개 원작에 대해서 저희 폴 슈나이터님께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Ces œuvres font partie de collections privées et j'ai pu convaincre les prêteurs pour les 40 ans pour célébrer les 40 ans de la disparition de l'artiste, de présenter pour la première fois ces œuvres qui permettent d'appréhender le travail de préparation de l'artiste. 사실 그 7점은 어떤 그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그
그 소장된 작품들이 아니라 개인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컬렉터분들이 소장하고 계셨던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인분들을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르크 샤갈의 허거 40주기를 기념해가지고 열리는 특별전인 만큼 이거를 세계 최초로 우리가 좀 공개를 하고 싶다, 좀 대여를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설득을 해서 어렵게 모셔온 작품들입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제가 소속과 질문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송유진 기자라고 하고요.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게 새로운 샤갈 좀 만나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전시라고 했는데 좀 새롭다는 게 어떤 면이 좀 새로운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이런 새로운 모습을 좀 잘 보여주는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시의 새로움에 대한 공간에 대한 질문을 또 추가로 주셨는데요. 저희 이 부분은 가엘은혜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e vais répondre en plusieurs parties. 네, 일단 좀 여러 측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cernant cette exposition est vouée à être différente de plusieurs manières. La sélection des œuvres qui n'avaient jamais été présentées jusqu'à présent, certaines d'entre elles sont des esquisses et permettent de voir la manière dont l'artiste, dont Chagall travaillait. 네, 이번 전시회는 그 기존의 샤갈 전시회들에 비해서 좀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작품을 선정한 기준이나 선정된 작품들이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떤 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샤갈의 스케치 작품들도 일부 이제 선보여 드릴 텐데요. 그 스케치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샤갈이라는 작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를 관람객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Et cela permet d'ancrer l'exposition de manière scientifique, de montrer le travail de l'artiste et de montrer aussi que dès le départ, dès les premières esquisses, Chagall sait très bien où est-ce qu'il veut aller. Parce que ce n'est pas que au hasard et qu'il ne crée pas, n'improvise pas. 네, 그래서 이제 그 샤갈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그 작품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그 초창기 작품부터 이렇게 관람객분들께서 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이제 저희가 스케치 작품들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케치 작품들을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스케치 작품이라 하면 샤갈의 이제 초창기 스케치 작품들입니다. 이 초창기 때 스케치를 보면은 이미 그때부터 자세히 보면은 샤갈이라는 작가가 어떤 방향으로 미술 작업을 하고자 했는지 그 방향성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후기에 더 유명해진 작품들이 그냥 우연히 괜히 그러한 작품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작가는 좀 이런 의도랑 이런 그 방향성이 처음부터 있었구나라는 것을 스케치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작가의 그 작품의 방향성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t d'un autre côté, cette exposition, je pense, est novatrice dans la mise en regard de l'approche scientifique avec les installations audiovisuelles immersives qui permettent vraiment de s'immerger dans l'œuvre de Chagall.
네, 그래서 샤갈이라는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측면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또 그 밖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디오 비주얼 몰입형 설치 아트가 그 소개되기 때문에 관람객분들께서 좀 더 몰입감 있게 샤갈이라는 작가의 작품에 빠져드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Bonjour. 네, 안녕하세요. Beaucoup de choses ont été dites. Je voudrais, moi, plutôt parler de la rencontre avec l'homme, plus que de son œuvre. En fait, pour moi, ce parcours, c'est Chagall qui nous prend par la main et qui nous amène dans ses influences, dans ses ruptures, dans ses joies. Et vous verrez, vous allez traverser des salles qui sont complètement différentes les unes des autres, qui sont sensibles. Ça a été mon approche, c'était de révéler un peu cette sensibilité dans les installations. C'est pas de l'immersif classique, c'est de l'immersif sensible et humain. Et je vous invite à faire ce parcours, cette expérience, comme je l'ai faite moi aussi, comme on l'a fait tous, de sa naissance jusqu'à sa disparition. Et là, on fait les 40 ans de disparition. Et le mieux, c'est de vivre cette expérience. Comme disait Paul, le silence est le meilleur des mots pour expliquer beaucoup de choses. 네, 저는 이번 전시를 사실 샤갈이라는 작가의 작품과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샤갈이라는 그 인간과의 만남이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 샤갈이라는 그 작가가 그 인간으로서 겪었던 뭐 여러 가지 그 기쁨이라든지 좀 감정적인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가 겪어온 그런 감정적인 여정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샤갈이라는 그 작가가 인간으로서 한 생애의 주기를 거치면서 느끼고 가졌던 그 인간의 감수성을 이번 전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고 같이 이 경험에 동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지금 그 폴 슈나이터 큐레이터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40주기를 샤갈의 그 서거 40주기를 기념해가지고 기획된 전시이고요. 이 전시를 통해서 샤갈이라는 작가가 태어나서부터 서거하는 그날까지 인간으로서 느꼈던 그러한 감수성의 여정에 다 함께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기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저희 프란체스카 갈란치님의 소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ando le domande sono finite, e allora vi inviterei, come ha detto lo stesso Chagall, che tutte le domande e tutte le risposte si possono vedere nei suoi quadri. Per cui andiamo a vedere la mostra e lasciamo che siano le sue opere a parlare. 질문이 모두 끝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샤갈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질문과 모든 대답은 그림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샤갈이 직접 말한 것을 제가 마무리로 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 질문 못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저희 질문해 주시면 이어서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죠. 우리 이민호 기자님은요, 공간 설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이번에 이게 공간 설계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생소한 스텝으로 이렇게 참가가 되는데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지 또 이번 전시회에서 특별히 이제 아까 인간적인 감정적인 여정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디스플레이 공간이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전시 공간 연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공간 설계를 담당하신 가엘 리네님께서 직접 답변 주시겠습니다.
Pour commencer, j'ai pas visité le musée. J'ai fait la conception à partir de photos. En conception de scénographie, on parle vraiment de volume et de contraintes. Ensuite, c'est une petite partie de la conception, mais qui est nécessaire pour la réalisation. Ensuite, 네, 우선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를 궁금해 주셨는데요. 부피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공간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Ensuite, comme je vous l'ai dit, ce qui était important c'est l'humain, donc de rencontrer l'humain. Donc j'ai beaucoup, avec Paul et Francesca, beaucoup lu sur son histoire, et ensuite sur ses pratiques, notamment sur les couleurs. Vous verrez qu'il y a beaucoup de couleurs, c'est très gai. Mais les couleurs ne sont pas choisies par hasard. Je vous laisse comprendre pourquoi. Je répondrai à vos questions pendant la visite, mais rien n'est dû au hasard. 그리고 이제 그 샤갈이라는 그 작가가 인간으로서 겪었던 어떤 그런 감정의 여정을 따라가게끔 해주는 전시가 될 거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러한 그 샤갈의 인간적인 여정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샤갈의 개인적인 스토리와 그리고 샤갈이 사용한 그 수많은 컬러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이제 전시장을 둘러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컬러가 다채롭게 사용이 되었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즐겁고 밝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컬러들이라는 것이 정말 우연히 아무렇게나 선정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왜 어떠한 사유로 이제 이러이러한 컬러들을 이러이러한 지점에서 선정을 했는지는 조금 후에 전시 투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 vous découvrirez Chagall, du microscopique, de l'intérieur du papier, de la peinture qui pénètre le papier, on regarde avec une lentille jusqu'à la synagogue de Jérusalem qui est reproduite à l'échelle 1. Vous verrez, c'est un voyage un peu dans l'espace. Et pour finir, voilà, mon travail, c'est la mise en espace, c'est la lumière, le son. On a beaucoup travaillé avec Paul et Mathias, que je souhaite remercier aussi, qui est en France. Compositeur de musique. Et donc la vidéo, tout ce qui est technique, toutes les résolutions, les contraintes techniques aussi qu'il faut régler, pour harmoniser et faire en sorte que tout ce travail soit en fait invisible, léger et fluide pour une expérience la meilleure pour le public. Parce que ma priorité, c'est de me mettre à la place du public et de comprendre votre culture aussi. J'ai dû m'adapter à votre culture. C'est pas pareil en France, on ne travaille pas de la même façon pour que l'expérience soit la meilleure possible et la plus sensible possible.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전시장을 둘러보시다가 보시겠지만은 종이를 이렇게 투과해가지고 볼 수 있는 회화 작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간 속을 이렇게 유영하는 듯한 그런 좀 더 거대한 공간감이 느껴지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출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연출을 하면서 또 저희가 그 빛과 음향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폴 슈나이터 씨를 비롯해가지고 또 마티아스라고 이제 프랑스에 이제 지금 계시고 이번 출장에는 동행하지 않으셨지만은 이번 전시에 사용되는 그 음향과 사운드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신 작곡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의 그 협력에 저희가 힘입어서 그 음향과 음악까지 이제 완벽하게 세팅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 밖에도 이제 비디오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제약적인 측면도 많았지만은 또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고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런 그 기술적인 요소들이 관람객분들의 관람에 그리고 전시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술적인 요소들이 그렇지만 대놓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좀 가볍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좀 유려하게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녹아서 흘러가는 듯한 이제 그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바로 한국 관람객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전시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그 점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관람객분들이 이제 한국 관람객분들이 되실 테니까 제가 이제 작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 문화를 굉장히 잘 이해하면서 최대한 이제 한국 문화를 배려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그 신경을 썼고요. 이러한 점들이 전시에 잘 녹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 이어서 장혜진 학예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가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번 전시는 저희가 처음 전시 작품 리스트 구성부터 프란체스카가 전시 섹션을 구성해 나가면서 이제 가엘 르네와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노그래퍼로서 저희가 구성한 전시 섹션에 대해서 어떠한 스토리로 작품을 풀고 어떻게 공간을 연출하고 전시의 스토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를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바로 가엘 르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진으로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전시장에 있는 도면, 현장에 대한 엑셀런트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서로 하면서 같이 해외에서 도면 설계와 공간 설계를 함께 해서 가지고 오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시 투어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전시장 내 전경은 자유롭게 촬영 가능하나 작품 근접 촬영은 지정된 작품만 가능합니다. 촬영 가능한 작품은 캡션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 또는 초록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 스티커 2개가 모두 부착된 작품은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전시장이 혼잡하오니 꼭 지금 들고 오셨던 짐은 이곳에 짐을 두고 입장 시 드린 스티커를 부착하신 상태로 1층 전시장으로 이동하셔서 전시 투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작은 마음을